요즘에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또 전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서 집주인이랑 세입자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4월까지 주택 분쟁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많이 늘었다고요, 분쟁 사례가. 네네. 그 피해가 좀 보증금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크잖아요. 그렇죠. 보증금이 가장 큰 덩어리니까. 네네. 근데 보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세입자인 나는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은 보증금 당장 못 돌려준다. 새 세입자 올 때 그때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상황들 있잖아요. 요즘 특히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 오는데,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세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른 계약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되었던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내가 지금 해지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보증금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보증금 마련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세입자와 이 집주인 사이의 셈법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셔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실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살 수는 있는데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마냥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해지의 의사 표시를 했다는 부분들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되는데 문자 메시지나 전화 녹음 같은 경우도 효력이 있습니다만 내용 증명으로 좀 더 공식적인 표현을 통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에 사용하실 때 좀 좋습니다. 내용 증명은 나는 이 날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적으시면 되고,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소송이나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 내용 증명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을 먼저 비워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세입자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라는 것이 유지가 됩니다. 대항력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고, 또 우선 변제권도 우리가 이제 이 집에 살고 있어야지 좀 인정이 되는데요.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이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집을 비워버리면 그 순간에 권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은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내용 증명 같은 부분들로 좀 정리를 해 두셔서 그 집주인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증거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었고 나는 이러이러한 대응을 다 했다라는 걸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절차고요. 일단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짐 빼고 몸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도 불가피하게 이사를 먼저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원이 이 집의 등기부 등본에 이 집에 임차권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기재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집을 비워버리면은 집주인이 집을 팔면은 내가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도 모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거 내가 또 보증금이 좀 모자라, 나중에 이제 이 집이 넘어가게 되면은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이 집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부 등본에 기록을 해두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게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으면은 집을 팔거나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매우 불리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는 좀 강한 압박수단이 됩니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 근데 법원에다 제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사실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네네. 신청은 이제 그 집이 있는 곳에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하실 수 있고 변호사 도움 없이 세입자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소송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임차인께서 알아서 해 오시고 저희한테 소송 의뢰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뭐 필요한 서류는 이제 확정일자가 이렇게 박혀 있는 임대차 계약서랑 주민등록 초본, 계약 해지 증명 자료.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아까 보냈던 내용 증명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런 부분들 정도이고 셀프로 하시면은 4, 5만 원 정도에서 해결되고 나중에 이 비용은 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바로 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등기부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 혹시 좀 모자라는 서류가 있거나 좀 모자라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보정 명령이라고 해서 이걸 좀 보충하고 수정해라라고 하는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에서. 네, 그럼 그런 부분들도 좀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2, 3주 정도 걸리니까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받기까지 좀 시간은 필요한데 부족한 서류는 또 법원에서 안내를 해줘요. 네.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더 보완하시라고. 요즘에 또 그 인터넷에는 절차도 그렇고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보증금을 못 받는다. 네. 그럼 결국 뭐 막판에 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사건들이 결국 소송에서 해결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저도 의뢰인들께 시간이 좀 있다면 한 번씩 권해드리는 제도인데요. 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한번 합의를 해보셔라라고 좀 권해드립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 소송보다 좀 빠르고 비용도 좀 적게 듭니다. 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부동산원 요 각 지자체 등에게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조정 신청을 하면은 전문가들이 중간에서 좀 협의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면은 소송 없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한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택은 아니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여기서 해결돼서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원 판결까지는 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집주인들도 뭔가 그냥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정 때문에 네. 자금 융통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뭔데 그래도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도 않고 조정도 결렬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소송을 통해서 결국엔.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 이게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받아야 할 기간 동안 예를 들어 한 6개월 동안 못 받았어. 네네.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이자 비용이라도 더 얹어서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송을 좀 가정에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자가 집을 나간 날로부터 보증금을 실제 돌려받는 날까지 법정 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은 1년 지나면 500만 원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면은 집주인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지연 이자율이 연 12%로 올라갑니다. 연 12%요? 네, 1억 기준이면 1년이면 1,200만 원 되는 거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러한 점을 좀 이용해서 보증금을 엄청 빨리 받아낸 적이 있었는데 서울 시내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네네네네. 세입자가 이공계열 연구원 분이셨고 전문 분야에서 엄청 유능한데 이런 계약 관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쑥맥 같으신 분, 선의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집주인 같은 경우는 나 세입자 오면은 이제 돌려주겠다라는 아주 그런 멘트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딱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2% 이자를 내줘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며칠 내에 보증금 마련해가지고 소송이 종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선의에 기댄다면 참 좋은 거긴 합니다만 그게 또 결과로 다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또 법이 네. 필요한 거고요. 반대의 경우 한번 볼까요?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전에 세입자가 안 나가면서 네. 버텨요.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일단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 증명으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명도소송 제기하셔야 됩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지 세입자도 나갈 의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증금을 좀 마련해 두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네. 명도 소송을 하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이라는 것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집을 제3자에게 네가 잠시 살아라고 넘기면은 나중에 소송이 이겼다 하더라도 이분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를 미리 해두고 이 사람이 집을 넘길 수 없도록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상담할 때 네. 좀 보통은 다른 사건 같은 경우 상대방이랑 좀 더 이야기 나눠 보셔라, 협의해 보셔라, 증거 좀 더 찾아보자, 뭐 이렇게 좀 처음엔 조언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명도 소송은 빨리 소송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네. 계속. 또 6개월, 뭐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걸리는데 이게 보증금에서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가 까여 나가다가 나중에 보증금이 남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명도 소송은 그냥 좀 빨리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냐라고 임대인, 조언드립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또 세입자를 압박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맞습니다. 또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 기간보다 좀 먼저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집주인은 나는 아직 자금이 마련이 되지 않았고, 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네. 해야 돼요? 그 계약서 쓰면서 보통 계약 기간 2년 많이 이렇게 해놓으시잖아요. 예. 근데 2년 내에 세입자가 집 빼겠다라고 하면은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 계약 기간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즉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하. 뭐 계약을 위반하는 쪽에서 그 손해를 부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은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거나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추선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은 좀 중개 수수료를 좀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좀 돌려받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근데 아마 전월세 사시다가 이런 식으로 이사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새로운 세입자 내가 구하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로 따지면 복비, 네.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먼저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게 관행이잖아요. 네. 법으로도 그래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관행이고 예. 법으로는 좀 다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 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주는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관행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중개 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동산에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 부담 안 하면은 내 계약 기간 꼭 지켜서 그때까지 있어, 나 보증금 당장 못 돌려줘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커지는 거라서 꼼짝없이 보증금 못 돌려받느니 차라리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시는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나가는 세입자가 먼저 이렇게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 거네요. 네, 또 요즘에 보면 이제 전세 물량이 원체 이제 없다 보니까 네. 집주인이 보증금 네. 혹은 월세를 더 올리려고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무작정 다 올릴 수는 없어요. 한도가 있죠. 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었다면 최대 1억 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 시기도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일이나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올린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올려달라고 하시면은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인상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갑자기 다음 달부터 올린다라고 하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인상도 2달 전에 네. 통보. 그러니까 5% 상한이고 1년이 경과한 후에 해야 되고 2개월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 왜 그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뭐 직계 가족이 거주한다라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한 1년 있다가 또 다른 세입자를 받겠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최근에 분쟁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예,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에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 내 직계 가족이 들어가 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거주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입자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집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한다 해놓고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세를 놓으면 전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을 계산을 하는 것은요, 갱신이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임차인이 거주해서 2년 동안
기존 주택의 월세와 새로 얻은 집의 월세의 차액을 계산해서 배상액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집을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 같은 경우도 특별 손해로 인정될 수 있어서 이자까지. 네, 배상액이 아주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월세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또 들어봤고요. 윤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